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영상으로 좀 찾아뵙게 됐는데, 손절 못 치시는 분들은 이제 손절 기준에 대하여 이런 것들은 꼭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특히 이제 주식 초보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주식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손절 기준이 어차피 생깁니다. 시장에서 손절이라는 거는 결국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하면은 뭐 사실 그렇죠. 손절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손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매매 종목에 대해서 잘라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에 손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시켜버리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사실상 손절이 없는 주식을 손절이 없이 주식을 매매하려면은 뭐 거의 승률이 100%에 육박하겠죠. 육박하면은 가능할 수 있는 매매예요. 손절 없이 하는 매매가. 하지만 99%막 100% 이런 승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 혹시 몰라가지고 어딘가 정말 손절 없는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딘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이 좀 넓다 보니 그런 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 대다수의 주식을 매매하는 분들은 손절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와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손절 없이 버티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손절 없이 막 그냥 버티다 보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시장이 살려줘요. 살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존재하죠. 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이런 습관은 독약이 됩니다. 그것도 엄청 큰 독약이 돼서 차후 매매에 큰 영향을 주고 구조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미수 풀베팅을 계속 모든 매매를 미수 풀베팅으로 갔다가 한 번도 빠짐없이 똑같이 하다 보면은 10번 승리, 10번을 수익을 내더라도 마지막 한 번에서 크게 깨지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절은 계속 어차피 주식을 하다 보면은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손절 안 쳤더니 본절 주거나 막 익절로 탈출시켜줘? 그런 습관이 한 번, 두 번 생기다 보면은 나중에 큰 비중을 했는데, 이전에도 손절 안 치니까 결국 돌려주더라. 이번에도 그럴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종목이 한번 크게 그냥 계좌를 깡통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손절이라는 걸 꼭 익히셔야 돼요. 이거는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손절 기준에 대하여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릴 거고, 자신의 손절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이 중에 하나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자신의 매매에 꼭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특히 초보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초보분들 중에 손절을 못 치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죠. 지금 스스로 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시장이 말해주죠. 그래? 손절을 못 쳐. 성향상 못 친다. 나는 원래 손절 못 친다. 그렇구나. 성향의 손절을 못 쳐? 그러면은 손절 대신 시장에서 깡통이란 선물을 결국 안겨줍니다. 손절을 못 친다? 결국 시장에서 깡통이라는 선물을 안겨줘요. 그래서 이렇게 깡통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기 전에 시장에서 손절의 기준부터 잘 좀 정해봅시다. 이렇게 되기 전에, 자, 우선 손절은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상 이제 손절을 못 치는 가장 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손절을 못 치는 가장 큰 이유, 대표적인 게 뭘까요? 비중 조절의 실패입니다. 아무리 기준을 내가 잘 정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면은, 내가 기준이 뚜렷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선다면 머리에서는 백지가 되죠. 머리에서는 예수금 대비 뭐 한 마이너스 10%쯤 되면은 손절 쳐야지, 아니면 뭐 마이너스 5% 넘어가면 손절 쳐야지 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이 있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정작 금액이 크다, 내 기준에. 거기에다가 그런 좀 비중 베팅을 하고서 그런 큰 금액에 대해서 손절을 내가 막 여러 번 해보면서 학습이 된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손절 기준이 있더라도 처음에 확
딱 지키기 정말 어려워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손절 치는 거는 처음에 할 수 있는데 그게 단위가 점점 커지고 하면은 어느 순간 내가 손절을 못 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손절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이 손절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결국 비중 조절부터 시작이 돼야 해요. 오를 때만 생각하고 욕심으로 베팅을 내 기준보다 평상시보다 너무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그게 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너무 과비중 들어가면은 이제 매매 손절 많이 치신 분들도 솔직하게 칼처럼 끊어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만큼 주식이라는 게 심리가 가장 우선되고 중요해요. 그리고 이 주식에서 심리는 비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해요. 손절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기준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보통 못 치는 분들은 비중 조절에 실패해요. 그냥 조금 기분 나쁘게 말씀드리면은 욕심만 가득가득 차올라가지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상승하는 것만 생각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미수 풀베팅 했는데 와르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비중 조절의 실패입니다. 사실 비중 조절은 결국 욕심과 내가 알고 있는 그 통계 이 안에서 이제 정해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손절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게 안 되면은 손절 기준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자, 대표적인 손절 기준 몇 개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가장 유명해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 퍼센테이지 손절입니다. 보통 단타는 뭐 설명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2%에서 4% 정도 구간을 얘기를 하죠. 2에서 뭐 한 5% 정도 손절 구간을 보통 말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 맞는 퍼센테이지 손절을 좀 찾아보시면서 일단은 매매 기준이 좀 잡혀야 돼요. 뚜렷한 매매 기준을 중심으로 이런 거는 손익비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손익비. 뭐 어떤 매매가 있어요. A라는 매매가 있고 이게 뭐 승률이 단순 계산 뭐 70%에 육박해 100번 10번 매매하면 7번은 수익하고 익절하고 3번은 손절을 치는 매매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10번을 1000만원씩 동일 비중으로 매매한다 라는 가정을 하고 손절을 칠 때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 익절은 플러스 5% 이렇게 한다면은 3번 손절 치면은 얼마죠? 3번 손절 시 1000만원씩 들어가니까 300 손절이죠. 근데 수익이 5%씩 나면은 요거는 5%씩 해서 7번 350의 수익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걸 합치면 플러스 50이 남죠. 300을 자르더라도 수익 5%씩 7번 익절을 했을 때 350, 즉 50의 수익이 남습니다. 단순 계산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손익비가 나오는 매매 기준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퍼센테이지 손절. 가끔 데이 트레이딩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손익비라는 게 승률도 중요한데 사실 결국 중요한 건 손익비거든요. 손익 비율. 그래가지고 가끔 데이 트레이딩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극단적이긴 한데 승률이 막 40%, 50%가 안 됩니다. 뭐 30%막 이래요. 승률이 50%도 안 되면은 그 매매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손절은 1에서 뭐 2% 이내로 하고 수익은 막 20%, 30%씩 한번 딱 수익 낼 때는 수익 내는 종목은 20에서 30%씩. 즉 이런 매매가 보통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테마 초창기 스타트 끊는 그런 곳에서 이제 매매할 때 보통 나오는 케이스인데 승률 자체가 50%가 안 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50%도 안 돼? 사실 매매 기법으로 하면은 승률은 그래도 한 7할, 8할 이상 나오는 게 좋습니다. 손익비를 자연스럽게 승률 따라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승률 자체가 정말 낮으면은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수익이 나오겠죠. 손절을 6번 쳐가지고 2%씩 6번 쳐서 뭐 10%, 15% 손절을 치는데 수익 날 때 20%, 30%씩 나면은 결국 상세가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비중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런 게 테마 초창기에서 좀 매매하는 분들의 스타일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독특한 분들이긴 한데 소수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승률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손익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손익비가 나오면은 그 매매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손절 자체는 좀 타이트하지만 수익을 볼 때는 길게 보니까 손익비가 나오는 매매 스타일인 거죠. 당연히 사실 승률 자체가 높은 게 가장 베스트이기는 해요. 그래도 손익비란 개념을 꼭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자신이 하는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게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표 하나 있잖아요.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은 손절에서 이거 손절 치는 퍼센테이지랑 그렇게 손절을 쳤을 때 원금으로 돌아오려면은 원래 예수금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복구해야 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5% 손절을 치면은 5% 복구하면 돼요. 5% 상승하면 되고 10% 손절을 치면은 11%. 근데 이제 20%부터 좀 편차가 생기죠. 20%를 예수금에서 100만 원 사가지고 뭐 20% 손절을 쳐. 그러면은 다시 100만 원을 만들려면은 25%의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50%가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100%의 수익률이 필요해요. 100만 원이 50만 원 되고 50만 원이 다시 100만 원을 만들려면은 50% 수익이면은 안 되죠. 75만 원이기 때문에 100%. 그리고 60%, 70% 가면은 이 수익률,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을 잘 보세요. 이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마이너스 80%, 70% 이런 거는 복구할 생각을 못 하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90% 손절 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 10만 원 남아. 그럼 10만 원을 다시 100만 원 만들려면은 900% 수익을 봐야 됩니다. 그만큼 손절 폭이 너무 커지면은 좀 버거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크게 밀린 종목이 크게 돌리기도 하죠. 낙폭에 대해서 크게 돌리는 게 주식시장이기도 합니다.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또 20%, 30%막 우습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막연히 이 기준을 그냥 적용하기에는 분명 매매 방식에 따라서 변동성에서 나오는 차이도 있고,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폭이 또 크면은 순식간에 세력주는 또 복구가 되기도 해요. 수익까지.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서 손절폭이 이렇게 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만큼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은 커진다는 거, 더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단타는 보통 5% 정도 손절을 좀 많이 말씀하시죠. 2에서 3%.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즉 금액 액수에 대해서 손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이제 보통 그런 곳에서 많이 쓰여요. 일반적인 매매보다는 비중 베팅을 하는 경우 많이 사용되는 손절 방법이에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뭐 이번 달에 뭐 수익금이 뭐 2천 쌓였어. 수익금이 뭐 2천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막 매매를 하다가 어떤 시장에 등장한 종목이 너무 좋아 보여. 와, 이거는 진짜 내 예수금을 다 때려받고 싶을 정도로 비중 베팅할 조건이 빵빵하고 좋아 보여. 그러면 이제 승부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죠. 주식이라는 게. 그냥 막연히 있던 거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이거는 한번, 특히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이 종목은 한번 승부 봐야겠다. 비중 베팅에 대해서 나만의 조건, 기준이 생기고 기준에 따라서 시장에서 주어지는 종목이 가끔 등장을 해요. 항상 잔잔히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장에서 기회다 싶으면은 내 조건에 너무 부합하고 비중 베팅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금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종목이 나와서 비중 베팅을 강하게 한다면은 보통은 수익금을 담보로 뭐 내가 2천 수익이면은 뭐 마이너스 한 1,500쯤 찍힌다. 그러면은 손절 칠 생각을 하고 비중 베팅을 하는 거죠. 아니면 나는 한 종목에서 뭐 1,000만 원 넘어가면 그거부터는 나는 무조건 잘라야 돼. 그걸 넘어서면은 다음 매매에 너무 영향이 크다.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다음 매매에 내 매매 심리에 영향을 크게 준다. 그러면은 그런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기준마다, 예수금마다 뭐 조금씩 다를 텐데 뭐 보통은 뭐 이제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500, 1000, 뭐 100단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각자 기준이 조금씩 이거는 편차가 있겠죠. 예수금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스스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퍼센테이지고 뭐 차트 기준이고 뭐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넘어선다 싶으면은 자르는 손절 방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보통 시장에서 승부 봐야 될 때, 승부 봐야 하는 종목이 나와서 비중 베팅을 하고 그 이후에 좀 쓰이는 방식이에요. 뭐 금액에 대해서 손절은.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매매 기준에 따른 손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법 매매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꼭 지켜야 하는 손절이겠죠. A라는 기법이 있어. 그리고 그 기법에서 정해진 매수 이후 익절이나 손절에 대한 보통 타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지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법이 손익비가 나오는 걸 베이스로 만들어진 기법이어야 해요. 그리고 기법은 시장 따라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해당 기준으로 계속 같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시장에 따라 변화를 주는 경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뭐 하락장이면 하락장에 맞춰서, 상승장이면 상승장에 맞춰서. 근데 일단은 이런 매매 기준이 뚜렷하고 그거에 맞춰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고 기준 따라서 매매를 하는 손절 방식이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이거는 뭐 부연 설명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애초에 기법이라는 거는 손절 자리랑 익절 자리 이런 걸 정해지고 거기서 이제 매매를 이어가는 방식이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기법은 정해져 있죠. 익절이든 손절이든 분할 매수, 뭐 포기랑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손절 위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하나를 더하면 이제 차트 기준인데, 차트는 사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뭐 100가지의 종목이 있으면은 100가지의 종목 차트가 다 다르거든요. 그날 지수 상황, 프로그램 상황, 거래원, 뭐 그 다음에 해당 종목들 뭐 시가총액부터 해가지고 호가 단위 너무 다양하게 다릅니다. 차트기도 다 똑같지 않잖아요. 완전 100% 판박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차트 기준은 사실 조금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조금 포괄적인 손절 기준인 것 같아요. 손절 기준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저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손절이에요. 바로 내가 매수한 근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경우의 손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을 재료를 좋게 보고 그걸 가장 큰 매수 근거로 삼고 매수를 했어요. 어떤 A라는 종목을 살 때 재료가 진짜 좋아. 그래서 그게 거의 매수 근거의 뭐 7, 80%를 차지해.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차트랑 뭐 외국인 매수 뭐 이 정도. 그런데 재료가 변동이 생겨가지고 뭐 갑자기 취소가 되거나 사라졌어, 재료가. 혹은 좋게 보던 재료에 막 변동이 생겼어요. 막 갑자기 원래 일정이 뭐 다음 달이었는데 뭐 1년 후로 밀렸어. 이런 식의 변동이 생겼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게임으로 따지면은 게임주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뭐 5위에서 3위로 상승 중이고 이 정도 추세면 1위까지 찍겠다. 그래가지고 가겠구나 해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이 게임이 3위에서 올라가다 말고 갑자기 뭐 7위로 그러더니 다음날 뭐 10위로 후퇴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은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1위 할 거라는 이 추세를 이어서 1위 찍겠구나 해서 샜는데 갑자기 게임이 5등, 7등, 10등 다시 빠꾸를 하기 시작해. 1위에서 멀어지죠? 그런 경우에 혹은 내가 그런 케이스도 있죠. 장중에 뭐 종목에 프로그램 강한 매수세를 보고 혹은 뭐 외국계 거래원 강한 매수를 보고 뭐 정말 큰 돈으로 이런 걸 보고 매수를 했거나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어떤 종목이 뭐 프로그램이 매수를 봤더니 막 500억을 사고 있어요.
막 계속 아침부터 막 50억, 100억 막 계속 늘어나면서 500억을 아침 10시인데 막 사고 있어. 프로그램이. 아침에. 와, 이거 진짜 많이 산다. 근데 내가 이걸 보고서 이 정도 추세면은 장 마감까지 뭐 한 1000억, 1500억이 되겠구나 하고 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점심시간이나 좀 봤더니 500억에서 점점 증가를 안 하고 400억으로, 300억으로 팔아먹고 있어. 매도가 강하게 나와. 그리고 그 추세가 이어지는 중이야. 잠깐 판 게 아니라 계속 막 1억, 2억, 1억, 2억, 1억, 2억 하면서 500억을 고점으로 피크로 400억, 300억 내려가고 있어. 그런 경우에 혹은 거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어떤 외국계 매수 거래원이 뭐 2분마다 2분에서 2분 30초죠. 거래원 찍히는 게. 그쯤마다 5,000주씩, 5,000주에서 뭐 1만 주씩 매수를 하는 걸 보고 와, 이거 거래원 진짜 크게 산다. 돈이 막 미친 듯이 때려 박네. 해가지고 샀더니 어느 순간부터 매수가 3,000주, 2,000주, 1,000주로 줄어들다가 10분 넘게 매수가 멈춰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주축으로 매수를 했는데 매수 근거가 사라진 거죠. 좋게 이 종목을 봤던 포인트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해당 종목을 지금 주가보다 더 상승시켜줄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 포인트에 변화가 생기고 훼손이 된 겁니다. 혹은 A라는 종목이 뭐 실적이 1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했는데 실적 발표에서 뭐 5천억 어닝 쇼크 반토막이야. 나는 1조쯤 나올 줄 알았는데 뭐 5천억, 3천억 나와. 그런 경우들. 물론 차트나 다른 재료 혹은 자신만의 매매 기준, 통계 등을 통해 가지고 반등을 시킬 수도 있는데 최소한 내가 해당 종목을 매수했던 그 당시에 가장 좋게 보았던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훼손이 된다면은 그거는 일단은 손절이랑 연동이 돼야겠죠. 최소한 비중은 줄여야 돼요. 왜? 매수 근거의 가장 큰 기준이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럴 때 초보분들이 좀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실수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 좀 초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실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종목이 물리고 나서 그때 그제서야 그때 가서 해당 종목이 반등할 수 있는 좋은 이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즉 뒤에 껴맞추는 거죠. 하락하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고 나서 와, 이 종목 좋은 재료 없나? 뒤에 반등 나올 차트를 그제서야 보고 이거 역배열이었네. 이거 뭐 근데 이제 역배열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닐까? 혹은 뭐 과거 차트에서 와, 이제 진짜 지지 구간이다. 이거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있다. 그런 게 갑자기 없다가 생겨나면 모르겠는데 보통 초보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물리고 나서 해당 종목을 버틸 이유를 찾아요. 내가 매수했던 거는 외국계 매수 거래원을 보고 샀는데 마이너스 막 5% 10% 넘어가니까 그때서야 이거 재료 뭐가 있지? 그제서야 뭐 차트 어디 지지 받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뒤에 이유를 찾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애초에 매수를 하기 전부터 해당 종목에 좋은 뭐 재료들이 있거나 혹은 뭐 관점들을 알고서 차트 위치가 어딘가 그런 걸 알고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정석이에요. 하락하고 밀리고 나서 그때서야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찾고 이슈나 아마 차트 등을 그때 가서 찾지 마시고 매수 이전에 하는 게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기도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그냥 대표적인 손절들이에요. 이것보다 제일 위에 있는 손절은 사실 이제 그냥 정말 주식시장에서 경험 많고 하면은 자율매매라고 표현하죠.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자유로워요. 그냥 내 기준에 순간적으로 여태까지 경험에서 나오는 빅데이터처럼 순간 어떻게 보면 이게 직관 뭐 느낌, 감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예전에 막 하도 매매를 하면서 이런 흐름이 있을 때는 뒤에 안 좋았어. 이게 하도 반복되면 이제 생기거든요. 뭐 일도 똑같잖아요. 어느 순간 막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냥 잠깐만 이거 뭐 내가 잘못했는데? 혹은 일 처리가 뭔가 삐끗했는데 중간에 뭐가 빈 게 있어. 그런 것 아는 것처럼 자율매매가 이제 최상위에 대응도 이제 자유롭게 매수도 뭐 차트 뭐 타점이라던가 기점 없이 그냥 이쯤에서는 지지해줄 것 같아. 이런 거는 정말 경험이 많이 쌓이고 조금 재능 있으신 분들이 잘하는 매매인데 정말 그만큼 어려워요. 타고나기도 해야 되고 시장의 경험도 닳고 달한 그런 분들이 하는 매매이고 보통 나머지 대부분은 이런 식의
그리고 자율매매 하시는 분들도 여기 따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손절 방식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손절 방식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손절 기준이 없다면 최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적용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손절 없이, 손절에 대한 생각 없이 주식 매매를 한다는 거는 그냥 시멘트 바닥에 내 머리 맨 땅에 헤딩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시멘트 바닥이 사실 깨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 내 머리 박으면 내 머리가 깨지잖아요. 그만큼 주식에서 손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기술이에요. 손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해요. 누구나 다 똑같은 심정이겠지만 최소한 기준에 대해서 무조건 주식은 하면은 손절 없는 매매를 하는 거는 정말 요원한 일이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손절을 오히려 좀 친숙해지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손익비부터, 손절을 쳐야 정말 큰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는 경우도 많고, 손절은 사실 내 계좌를 지키는데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손절 없는 매매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그 매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손절에 대해서 보통 손절이라는 게 이게 좀 부정적인 단어이고 네거티브 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좀 싫어하잖아요. 부정적인 손절 왜 생각해? 그러실 수 있는데 결국 손절을 치시는 분들이 살아남고 주식에서 결국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내가 아직 주식 초보이고 손절에 대한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자신의 손절 기준도 한번 좀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